혹시 이런 보컬 트레이너 만나본 적 있나요? 음정이 나갔네 다시. 그런데 정작 선생님이 부르는 노래는 음정도 박자도 다 나가고 고음이 안 되네요. 라는 발성 연습 다시. 그래서 3개월 동안 연습실에서 혼자 만 했는데 실력은 그대로. 이것은 제가 레슨생 시절에 겪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저뿐만이 아니었고 과거에는 보컬 트레이너가 가수를 실패한 사람들이나 하는 직업이라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컬 트레이닝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노래 실력을 키워주는 좋은 보컬 트레이너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보컬 트레이닝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초부터 시작했고 처음은 성악교육을 기반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재즈와 뮤지컬의 인기로 보컬 트레이닝이 점점 전문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은 보컬 트레이너가 뭐야? 포켓몬 트레이너는 아는데 대부분 노래 선생님, 음악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K-팝 아이돌 산업이 폭발하면서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드디어 대중화되었습니다. 저는 이때도 노래를 하면서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박선주 선생님, 김명기 선생님, 이 두 분을 대한민국 1세대 보컬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의 커리큘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선주 선생님 대표적으로 김범수님을 키운 분으로 유명하시고 이미지가 고급스럽고 음악을 학문적으로 잘 풀어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음정, 리듬, 발음, 발성, 감정 5가지 체계적인 커리큘럼, 이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컬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레슨생이 많아서 돈이 많거나 연예인이 아니면 만나기도 힘들었어요. 김명기 선생님 대표적으로 이수님을 키운 분으로 유명합니다. 락을 전문으로 발성과 소리 위주의 실전적인 접근을 통해서 가르치는 스타일입니다. 바로 이 이미지가 옛날 김명기 선생님의 학원 광고인데 최고만이 최고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별점은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레슨생을 받고 무엇보다 김명기 보컬 강좌 이 동영상이 대박이 났습니다. 박선주 선생님도 당시에 동영상을 많이 활용했지만 전문적이고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고 임팩트가 김명기 선생님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흉성, 비성, 두성 이전에도 있었지만 바로 김명기 선생님이 대중들에게 널리 퍼뜨려서 알리신 분입니다. 음악 커뮤니티에서 매일 엄청난 글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발성을 방법 위주의 명확한 용어를 만들어서 친근감을 느끼게 했고 발성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레슨생들은 그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습을 했습니다. 제 지인 형이 김명기 보컬 학원을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라서 학원 내의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해주셨는데 레슨생들은 음정이 떨어져도 박자가 무너져도 그냥 무시를 하면서 노래를 이어서 할 수 있지만 고음이 안 되면 노래를 하다가 맥이 완전히 끊겨버리기 때문에 학원 내에선 다 하나같이 예서라는 발음의 비성과 두성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만 연습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Yes, I'm riding the wind of a song. 그로 인해 고음만 잘해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 고음을 잘하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이 생겨났고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신 김명기 선생님께서 레슨 때 음정이 나가는 것을 무시하는 태도에 크게 혼내고 특히 고음만 연습하는 레슨생에게 리듬이 크게 떨어진다며 레슨생들의 노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김명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진리다 그리고 야매다. 야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컬 트레이닝의 근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알아보다가 마이클 잭슨의 스승 세스릭스의 발성 SLS 말하듯이 노래하세요 이 과정에 빠져서 넘어가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파워보컬 노영주님을 포함한 다른 특색 있는 보컬 트레이너들이 현재까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지 않는데 노래를 가르치는 트레이너,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를 가르치는 트레이너, 이런 분들도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너와 레슨생 간의 이 갈등뿐만 아니라 트레이너와 다른 학원 트레이너의 서로 싸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 보컬 트레이너가 실력이 없으니까 남의 학원 레슨 커리큘럼을 베껴다가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 등 사건과 사건은 정말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보컬 트레이너라는 인식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보컬 트레이너는 가수를 실패한 사람들이나 하는 직업이다 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컬 트레이너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학생들이 깊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오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 대학교를 다닐 때 새로운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자신감 있고 밝게 칠판에다가 정동하 석자를 쓰시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셨는데 항상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매우 간절한 분이셨어요. 수업이 끝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을 하라면서 010 휴대폰 번호까지 칠판에 적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학생들이 기피하는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 이유는 노래는 분명히 잘하시는데
가르치신다. 저는 왜 학생들이 못 가르친다고 생각하는지 그 학생들 곁에서 자세하게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뻔한 것을 대단한 것처럼 말한다. 어떤 날 대강의실에서 꽈탑 형을 데리고 호흡 시범을 보이시는데 이 꽈탑 형이 호흡을 할 때 어깨가 자연스럽게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동환 교수님은 어깨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서 너무 올라가게 되면 안 좋다. 그리고 호흡이 깊으면 옆구리가 부푸는 느낌이 들고 좀 더 깊으면 엉덩이 위 등 쪽에도 자극이 온다. 한번 해봐라. 그리고 하며 일정하게 보내는 호흡법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서 항상 학생들에게 이해했는지 여쭤보고 이해가 안 되었다면 꼭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우리를 너무 무시한다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갈등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동환 교수님은 항상 학생들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을 직접 들어보고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피드백할 때마다 학생이 노래하면 그 어떤 교수님보다 정말 진중하고 집중하며 들어주십니다. 그 들어주시는 모습 자체가 아우라가 나올 정도로 진심이셨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할 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학생들 노래는 리듬이 울렁거린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피드백한다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노래 피드백을 할 때 주위 학생들을 크게 웃게 만들었습니다. 보컬보마 진짜 다 좋은데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날은 영혼이 조금 느껴진다. 이러한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동안 제 별명이 소울러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동환 교수님께서 강의실을 나갈 때면 학생들이 와 진짜 정동환 교수 피드백 진짜 골 때린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진짜 영혼 드립은 역대급이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추상적인 사람의 성격을 MBTI로 조금은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설명을 해보면 저는 항상 T형 사고형 인간이었습니다. 일부러 감정적으로 체크를 해도 지금까지 저는 F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노래할 때마다 이 노래는 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노래의 멜로디와 가사가 와닿지가 않아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날 노래할 때 정동환 교수님께서 이런 피드백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깜짝 놀랐다. 영혼이 100%로 느껴졌다. 오늘 노래는 무언가 확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보컬봄의 노래 매력을 알았다. 바로 사람을 취하게 한다. 그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 다른 학생들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니? 제 대답은 발성도 호흡도 자세도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그냥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평소에 노래 부를 때는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서 가사도 그냥 글자로 보였는데 이번 노래는 글자가 보이지 않고 노래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저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이때 모든 학생들이 하나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꽈탑 형도 그때 너의 노래는 진짜 레전드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곡 제목은 말하는 대로입니다. 결론은 정동환 교수님의 진짜 실력은 노래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노래하는 사람이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까지도 보셨던 겁니다. 만약에 감정이 없다라고 하셨다면 저는 억지로 이 노래의 감정을 만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만들어진 감정은 감동이 없습니다. 이는 듣는 이가 다 압니다. 그래서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피드백을 해주신 거라고 봅니다. 예외도 있지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F형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진장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NF형이 많습니다. 이제 진짜 좋은 보컬 트레이너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보컬 트레이너를 고를 때 보컬 트레이너의 스펙이 어떤지,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주의 레슨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으면서 저렴하기까지 한 보컬 트레이너를 찾는데 이것은 그다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를 가르치는데 한두 시간 만에 이해가 쏙쏙 잘 되고 레슨생이 배운 것을 직접 표현할 수 있게 돕는 보컬 트레이너가 있고 진짜 많이 받았는데 10일이 지나도 트레이너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배운 것을 어디에 쓰는지 그것도 모르게 가르치는 보컬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을 최우선으로 보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연습실이 있고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그게 최고지, 레슨 내용 이외의 것들을 먼저 보는 것은 정말 돈을 날리는 행동입니다. 우선 레슨생은 첫 번째로 본인의 목적부터 정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런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을 스스로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 없이 배우게 되면요,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만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컬 트레이너가 제대로 부른 노래를 들어보세요.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 가르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컬 트레이너의 노래를 듣고 나도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무조건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게 좋습니다.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는 소통이 자유롭고 편한 보컬 트레이너를 선택하세요. 주입식이 아닌 이건 어떤 거 같아? 하고 의견을 묻는 사람, 학생과 동등한 시선에서 항상 소통하고 대화하는 트레이너를 만나세요. 일방적으로 하고 이걸 왜 하는지 설명도 안 해주고 그날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런 즉흥적인 트레이너는 좋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왜를 설명할 수 있는 보컬 트레이너를 만나세요. 이걸 왜 하는지, 이걸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왜 레슨생에게 이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먼저 설명할 수 있는 보컬 트레이너를 만나세요. 그 이유와 그 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보컬 트레이너는 레슨생을 분명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컬 트레이너가 직접 먼저 경험까지 해봤다면 스스로 응용이 가능한 훌륭한 레슨생으로 만듭니다. 다섯 번째, 레슨 과정을 전달할 수 있는 보컬 트레이너. 사람은 까먹습니다. 영상이든 녹음이든 레슨 과정을 남겨주는 트레이너를 만나세요. 하지만 주의사항은 레슨생이 녹음기나 영상을 의식해서 레슨에 방해받고 있다면 이건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핵심은 영상과 녹음이 아니라 레슨생 스스로 한 달마다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변화했는지 결과는 작고 미비할 수 있어도 확실히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밸런스가 넓은 올라운드 보컬 트레이너가 좋습니다. 획일화하거나 한 방향으로 치우친 보컬 트레이너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음만 잘하는 트레이너, 리듬만 잘 타는 트레이너, 이렇게 한 방향으로 치우친 트레이너는 레슨생이 노래도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학생이 리듬이 부족하면 리듬을 채워주고 고음이 부족하면 고음을 채워주는, 하지만 학생의 목표에 굳이 중요한 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정말로 오직 학생에게 집중하는 보컬 트레이너를 만나세요. 레슨생마다 교육 과정이 다른 보컬 트레이너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레슨생의 노래 약점을 잘 알고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밸런스가 넓은 올라운드 보컬 트레이너가 가장 좋습니다. 보컬 트레이너에게 가장 어려운 교육은 바로 감정입니다. 심지어 아직도 노래에 감정은 없다, 음정과 박자나 지키고 소리나 잘 내라 이러는 보컬 트레이너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김나박이는 단지 기술만 좋아서 그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점은 공감력이 뛰어나고 표현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아이유님께서 이번에 부르신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조간신문을 스마트폰으로 바꿨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면 이 네 글자밖에 안 되는 가사를 왜 번거롭게 굳이 바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감입니다. 천상계 가수들은 바로 이것이 다릅니다. 이 감정 교육을 어설프게 따라하는 보컬 트레이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이 노래에서 이별 노래야, 헤어질 때 어때, 슬프지, 무조건 슬프게 불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가짜 보컬 트레이너도 있고요. 뭐 다른 우리 둘만의 관계가 아닌 그런 외적인 이유들로 뭐 헤어짐이 찾아오거나 우리의 그 감정의 흔들림이 오거나 할 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내가 너가 좋고 너가 내가 좋으면 그게 중요한 거지. 왜 뭐 다른 우리의 조건, 뭐 우리의 환경, 뭐 다른 것들이 우리의 관계에 왜 영향을 줘야 하냐 하면서 더 사랑하자 이런 내용으로 학생의 실제 성격, 마음까지 통찰해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성격이면 노래가 이렇게 들린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노래를 위해서 성격까지 교정을 해주는 천상계 보컬 트레이너도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레슨을 받는 기간은 짧을 수 있어도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정말 많이 듭니다. 박효신님께서는 한 곡을 카피하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곡이 아마도 루더밴드로스 노래일 거예요. 첫 번째 카피곡을 완성할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만족하고 내가 진짜 이 곡을 이 사람처럼 잘 부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가 딱 연습하고 1년? 근데 요새 친구들이 겉핥기 식으로 하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카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레슨을 받고 느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해하는데 더 중요한 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변했는가입니다. 시간에 쫓기면 좋은 내용이 있어도 깊게 집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많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피해야 할 보컬 트레이너를 알아볼까요? 학생보다 자신의 사업이 더 중요한 보컬 트레이너 또는 오버하는 트레이너는 반드시 피하세요. before, after 방식에서 발성만 조금 바꿔줬는데 오우 많이 늘었다, 자기들끼리 난리 브루스를 치면서 가르치는 보컬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막상 사람들이 들어보면 뭐가 는 거지? 물음표만 생깁니다. 진짜 좋은 트레이너는 늘어도 오버하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레슨을 하는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노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트레이너도 피하세요. 중요한 내용을 모두 설명하면서 그것을 쉽게 가르치면 훌륭한데 쉽게 가르친다고 중요한 내용은 다 빼버리고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트레이너도 있습니다. 노래는 마치 운전과 같습니다. 직진할 때는 핸들을 똑바로 해라 이것만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같아요. 직진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핸들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차보다 예민합니다. 차가 가는 걸 보면서 동시에 주변 상황까지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핸들을 똑바로 해라, 이것보다 훨씬 추상적이고 어려울지 몰라도 사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노래인데 무조건 쉽게 단순화 이렇게만 하는 건 근본이 아닐 뿐더러 이런 사람에게 배우면 정말로 돈도 날리고 노래도 망칩니다. 좋은 학습은 방법이 아닌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스스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감각을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좋은 학습은 또 무분별하게 정보만 주는 사람보다 레슨이라면 그 학생에게 필요하고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또 훌륭한 보컬 트레이너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정동환 교수님도 꽈따평도 항상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노래는 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어쩌면 가수보다 더 노래를 잘해야 하는 직업이 보컬 트레이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노래를 배우시게 된다면 진짜 실력을 늘려주는 보컬 트레이너를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1:1 카톡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래를 노래답게